2017년의 첫 기전, 커피처럼 깊이 있는 구단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18번째 맥심 커피배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선수들이 직접 대국을 펼치는 대국장에 서 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감회가 더욱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바깥 날씨는 아주 춥지만 이 대국장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도 그 뜨거운 각오를 안고 대국에 임할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대국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국내 최초 여류기사 구단 박지은 구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춥지 않으셨나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맥심 커피배 첫 대국 첫 주자신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소봉수 기사와 다시 한번 마주하시는데요. 오늘은 바둑 어떻게 드실 예정이세요? 작년에 너무 아쉽게 패해서 네. 올해는 좀 좋은 내용으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팬이 많기로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우리 팬분들에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종바둑의 대가 서봉수 구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종바둑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된장바둑이냐, 고추장바둑이냐. 오늘 어떤 바둑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보통 된장이라고 많이 그러시죠.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된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작년 지지 옥션배에서 박지은 구단 상대로 승리를 하셨어요. 오늘은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졌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럼 오늘 어떤 결과일지 저까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그러면 된장 바둑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선수들 잘 만나봤습니다. 24강전 첫 경기, 과연 어떤 바둑이 그려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최고의 입신을 가리는 무대, 그 경기 첫 번째 경기가 드디어 오늘 시작됩니다. 서봉수 구단 대 박지은 구단의 대결, 개막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기사들이 만났는데요. 네, 두 기사 모두 상당히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맥심 커피배 18번째 무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회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단만 참가할 수 있는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24강 토너먼트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지고 있고요.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카누 포인트를 바탕으로 최고의 입신 구단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24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진표 함께 보시죠. 정말 쟁쟁한 기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장 네. 왼쪽에 보이는 이세돌 구단 정기 우승자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또 이창호 구단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물론 24강전에서 최규병 구단과 만나지만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이세돌 구단과 16강에서 아주 빠르게 또 만나게 되겠죠. 네, 언제나 이 양이 대결은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종환 구단의 이름도 보이고요. 최철원 구단, 역시 이 정상급 기사들이 쟁쟁한 기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국 서봉수 구단과 박지은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서봉수 구단과 박지은 구단, 이 반상성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라이벌 대결만큼이나 역시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기사가 상대 전적이 아주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라이벌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 두 기사가 각오를 대단히 먹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 두 기사의 기풍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박지은 구단 하면은 예전에 이제 공격형 기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수비적으로 실리를 차지하고 타개하는 쪽으로 네.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서봉수 구단이 워낙 실리를 잘 차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 저는 공격과 수비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봉수 구단이 실리를 차지하고 타개하는, 그리고 박지은 구단이 두텁게 두다가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판이 흘러가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전형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서봉수 구단과 박지은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 첫 경기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맴도는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자, 서봉수 구단 작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지지 옥션배 9연승 많은 바둑 팬들에게 딱 각인되는 그런 성적을 또 보여줬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서봉수 구단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박지은 구단. 자, 이번 18회 대회 홍일정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은 구단과 조혜영 구단이 출전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박지은 구단만 유일하게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은 구단 참 기록이 많죠. 특히 여류기사로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는 박지은 구단이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앞서 박지은 구단이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국내 여자 기사 최초로 구단이 되었던 기사입니다. 당시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 구단에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네, 그리고 국내 또 여자 기사로서 또 최초 500승 달성을 했고요. 네. 자, 전기 박지은 구단이 아쉽게 이 24강전 첫 경기에서 윤준상 조은영 구단에게 패했거든요. 이 서봉수 구단은 윤준상 구단에게 패했고요. 두 선수 모두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은 구단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지만 자기가 맥심배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좀 이번엔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박지은 구단이 맥심 커피배에서만큼은 성적이 좋지 않지만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그렇죠. 구단 중에서도 또 카누 포인트를 통해서 24명을 초청하기 때문에 정말 이 상위권에 들어야 합니다. 이 성적을 떠나서 맥심 커피배에 참가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박지은 구단은 전기에 이어서 24강전 첫 경기 계속 시니어 기사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미리 보는 지지 옥션배다 이런 멘트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첫 판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작년에는 미리 보는 지지 옥션배다였으면 올해는 다시 보는 지지 옥션배일까요? 자, 서봉수 구단과 박지은 구단이 이 작년 지지 옥션배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쉽게도 박지은 구단이 서봉수 구단의 연승의 제물이 되고 말았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서봉수 구단이 첫 판에 출전을 해서 무려 뭐 9연승을 거두면서 여류팀을 뭐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요. 네. 자, 박지훈 구단 입장에서는 이 반격할 수 있는 무대가 그래도 빨리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봉수 구단은 향소목을 들고 나왔네요. 최근에도 향소목 많이 두어지나요? 뭐 아주 많이 두어진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좀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곧잘 들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서봉수 구단이 원래도 이제 좀 실리를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바둑을 짜 나가는 것으로 유명한데 네.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그런 속기 대국일수록 일부러 더 그렇게 좀 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격하는 것보다는 타개하는 쪽이 좀 더 두기가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유형의 바둑을 많이 둡니다. 이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준다면 박지훈 구단은 환영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박지훈 네. 구단이라면 뭐 엄청나게 환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박지훈 구단도 최근에는 기풍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무난하게 특히 100번으로 이제 반면 운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을 맞춰가면서 두는 바둑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참 기사들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것이 마치 옷을 바꿔 입듯이 기풍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가 뭐 자신 있게 두다가도 나의 이 스타일로 뭔가 성적이 잘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보통 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네. 이 기풍을 한 번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겠죠?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색하게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또 몇 번 이렇게 두다 보면은 네. 적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도 충분히 이제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안 둬봤을 뿐이지 네.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뭐 못 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한번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옷인가? 의심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뭐 성적이 좋아진다면야 네. 당연히 이제 이 기풍이 오히려 뭐 지금의 나한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적이 안 좋아서 기풍의 변화를 꾀했는데 이래도 뭔가 좀 내 바둑이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는 아예 다시 원래 내 바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기풍으로 좀 바둑을 둬볼 것인지 그런 시험에 이제 빠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기풍이 사람의 성격과도 같은 것인데 이 바둑에 있어서는 이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을 이 한 번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만큼 대단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기사들이 좀 슬럼프에 빠질 때 기풍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나요?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일단 뭐 바둑 내용에 관련돼서는 뭐 기사들마다 다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바둑이 조금 요즘에 마음에 안 들고 성적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뭐 기풍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더 강하게 좀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뭔가 바꿔보자 하면서 바꿔볼 수도 있고요. 네. 뭐가 이렇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자기 옷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훈 구단이 좌상귀를 눈목자로 이렇게 걸치자 보통이라면 뭐 귀를 받아주던지 협공을 하던지 두 가지 정도 중에 이제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하는데 서봉수 구단은 그냥 아예 손을 빼서 좌하기를 좀 두텁게 처리를 했죠. 먼저 확실한 귀를 하나 차지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만족하겠다. 좀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흙이 지금처럼 두 칸 벌리면은 백이 보통이라면 이곳을 두고 흙이 두 칸 벌릴 때 이렇게 둔다면 수순이 맞거든요. 네. 아, 이제 하나를 네. 여기 뒀을 때 첫 번째 이제 백으로서 약간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 게 먼저 이런 데 하나 이제 나가놓고 둘 수도 있다. 이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곳을 둘 때 지금 이 자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아예 손을 빼고 싶다. 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귀를 가볍게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서봉수 구단의 생각은 흙이 이제 와서도 여기 붙이는 것은 흙 입장에서 두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이 두 점이 바로 뭐 잡히거나 그런 돌은 아니지만 네. 곤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 정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내가 바로 이 타이밍에 좌상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애써 이렇게 두 칸 벌려서 안정을 취한 돌들이 더 약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이제 흙도 뭐 상황에 봐서는 귀로 둘 수도 있지만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변 쪽에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이런 수를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주는 것은 또 나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귀 쪽으로 둔다면 날일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느슨한가요? 이런 식으로요. 한 발 더 들어가면 좀 무리인가요? 아니요,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뭐 굳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곳을 들어가나 여길 들어가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로 들어간다고 해서 백이 이렇게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교환이라면 흙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들어가고 백이 두 칸 정도 벌릴 때 뭐 귀를 둬서 귀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두 칸 벌리게 된다면은 백도 굉장히 발이 빨라 보이거든요. 흙 쪽에서 그렇게 썩 내키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눈목자로 걸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이 입구자로 둔다면 너무 안정적으로 쉽게 이 귀의 실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뭐 이 정도로 둔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뜻의 의미는 백이 만약에 흙의 이 공간을 뚫고 나온다. 그때 이제 날일자로 두게 된다면 벌리는 것도 방해를 했고 귀도 지금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지킨다면은 쉬어서 물론 백이 안형을 지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렇게 도놓으면 또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다 선수예요. 그러니까 흙이 한 수를 더 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두텁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비슷한 의미예요. 나가면은 날일자로 들어가고 입구자로 두면은 날일자로 씌우겠다. 네. 조금 더 강력한 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백으로 하여금 나가고 싶게 좀 만드는 수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있을 때는 백이 나가서 이곳에 이제 벽이 생긴다고 해도 벽과 좀 돌이 멀리 있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세로라도 일단 나가고 다가서든지 아니면은 뭐 마치 정석처럼 이렇게 씌워서 두든지 네. 이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흙이 더욱더 타이트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백이 귀를 지킨다면 더 깔끔하게 중앙이 포위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은 구단은 어떻게 보면은 서봉수 구단이 실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지킬 것이냐 네. 그걸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기 싫겠지만 나가라. 그럼 나는 실리를 차지하겠다. 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간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수가 꼭 정수다는 잘 모르겠어요. 무난하게 둔다면 오히려 이 정도로 다가가는 것이 좀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서봉수 구단도 아마 머릿속에 여기까지 다가오나 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상대 기풍에 맞게 이 맞춤 전략을 세웠는데 이것이 과연 정수일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붙였는데요. 글쎄요, 이 수는 일단 만약에 박지훈 구단이 다시 되붙이는 수를 선택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서봉수 구단의 생각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흑이 이 교환을 백도 악수를 뒀지만 흑도 악수를 뒀기 때문에 좀 더 두텁게 중앙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상변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젖히고 있게 된다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나가는 자세가 그렇게 뭐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는 수가 남아 있다. 네. 좀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이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자꾸 비켜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보통 진행은 꼭 정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심기를 좀 거스르는 그런 네. 수들을 이제 많이 두려고 하죠. 또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신경전이 초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붙인 수는 박지훈 구단에게도 지금 예상도에는 없었던 수였을 것 같거든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흑이 뭐 이상할 이유는 없어요. 이상할 이유는 없지만 박지훈 구단의 처음 머릿속에는 나오는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네. 꽉 이렇게 날일자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꽉 막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지금 진행 꽉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썩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귀 쪽으로 아, 네 이렇게 진행하는 수를 네. 실리를 차지한다면은 붙여가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음. 그런 진행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뭔가 흐름과 모양은 별로 좋지 않지만 이 흙이 위로 젖히고요. 백이 늘 때 그때 이 중앙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을 두고 이제 중앙 쪽을요. 네. 근데 이거는 실리로 좀 워낙 이제 손해를 좀 보기 때문에 네. 흑 쪽에서는 두기가 힘들고요. 박진 구단이 지금 젖히고 서문수 구단도 젖혔어요. 이거는 이제 박진 네. 구단 입장에서 그냥 붙인 거에 비해서 아주 조금이지만 득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호구 붙이고 젖히고 이을 때 이제 호구 쳤다고 봤을 때 백이 이제 그냥 단수 치고 흑이 이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지만 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초 3회입니다. 여기서도 서봉수 구단은 한 번 더 젖히네요. 그렇죠. 서봉수 구단의 생각은 일단 귀에서 살아서 중앙을 흑에게 막히기보다는 일단은 두텁게 행마를 하면서 중앙 쪽으로 돌을 좀 나가겠다. 좀 네. 이런 뜻이죠. 흑도 지금은 귀를 끊어서 잡는 한 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지훈 구단은 생각 시간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초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필연의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시 눌러가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박지훈 구단이 생각했던 다가오고 나가면 날일자로 들어가겠다 이거에서 흑과 백 서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때도 백이 한 칸 뛰고 밀어놓고 씌어갔으면은 어차피 이런 진행이에요. 이런 진행이 됐는데 흑이 네. 지금 이 악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30초. 물론 마찬가지로? 악수이긴 네. 하지만 어차피 뭐 네. 백돌이 끊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진행이 되지 조금은 아, 가볍게 가볍게. 네, 행마를 합니다.
박지훈 구단이 이렇게 행마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계속해서 좀 밀어주면서 두텁게 해주기가 싫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서 두는 전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약간은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초읽기이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벼운 행마는 나를자, 흑도 나를자, 백이 하나 정도 밀어놓고 뭐 손을 빼서 이런 정도로 간다라면은 네. 가장 무난한 포석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백은 눌러가고 흑은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이렇게 눌러간다면 한 칸을 띄워서요. 아 이렇게요. 네. 어, 종종 나오던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배석에서는 어떨까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응원군이 가까이 있는 쪽은 흑이고 네. 백이 보통 이런 한 칸 행마를 뛸 때는 여기가 간격이 두 칸보다는 뭐 이런 정도로 조금은 간격이 덜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역시 속기대국인 오늘 대국에서는 차마 이렇게 선택하기에는 네. 쉽지 않은 그런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지훈 구단이 지금 뭐 누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네. 뭐 제가 볼 때는 서봉수 구단을 상대로 해서 실리를 좀 차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작전은 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변으로 향했고요. 서봉수 구단이 지금 상변을 하나 밀어놓지 않았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흑 입장에서 그러면 미는 것을 지금 두고 싶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민다고 해서 이곳에 뭐 큰 집이 나는 건 아니지만 30초. 네. 백도 계속해서 뭐 나가는 자세가 그렇게 뭐 넷, 좋지가 않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박지훈 구단 여기서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약간은 좀 네. 아까운 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선택을 초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가는 타이밍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둑이 좀 바뀔 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상한 수를 둘 확률이 굉장히 적은 타이밍이거든요. 네. 약간은 좀 승부처를 위해서 아껴두는 게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셋, 넷, 지금은 감각적으로 둬도 여섯, 또 한 일곱, 판의 바둑, 다른 여덟, 한 판이 될 것 아홉. 같은데 자, 한번 사용하고 변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 자리가 일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거든요. 약간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훈 구단이 이곳을 다가가는 선택은 네. 지금까지 이제 좌상기나 상변 쪽 지금까지 작전하고는 약간은 어긋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석 자체가 두 텀을 차지하긴 하지만 상대에게 실리를 내어주는 정석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석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덟, 지금 축도 분리해서 여기를 늘어야 돼요. 이렇게 눌리고 우변 쪽을 들어오게 된다면은 흑 쪽에서 두 텀은 차지하게 했지만 별로 그렇게 쓸 데가 없다. 네. 이런 정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변 쪽을 벌리면서 무난하게 우변 집을 차지하겠다. 지금은 상변에 또 흑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정석을 완성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은 박지훈 구단이 둔 이 선택이 더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서서히 틀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눈에 보이는 큰 자리, 네, 하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럴 때 사실 초반에서 어딜 둬야 할지 이렇게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이럴 때는 가장 이제 쉽게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서로 벌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 그냥 그런 곳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뭐 큰 실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을 찾아서 두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지금 큰 곳을 둔 것은 30초. 여기고 하나, 만약에 뭔가 좀 수익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넷, 하면은 다섯, 뭐 이런 데를 여섯, 들어간다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수익기는 여덟, 해볼 수 있지만 아홉, 네. 그건 진짜 좀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수법이기 때문에 속대국에서는 지금처럼 두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하다, 최선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삭감을 해갔고요. 지금 보통 이럴 때 받아달라라는 뜻이죠. 네. 네, 받아주면은 이렇게 딱 날일자 하고 붙여서 이렇게만 된다면은 흙의 모양이 너무나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변과 잘 어울려져서 정말 이 넓은 바둑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렇게 둬주진 않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변집이 조금 지워질지라도 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텁게 하고 내가 깨진 만큼 나도 깨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흙은 하변으로 향할까요? 중앙 30초. 쪽으로 향할까요? 하나, 둘, 보통이라면 하변 쪽으로 붙이는 수를 다섯, 많이 선택을 여섯. 합니다. 네. 일곱, 여덟,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중앙 쪽을 둘 때 딱히 어떤 행마를 해야 될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으로 무난하게 한 칸을 띄었다. 네. 이렇게 지키고 나면은 처음 작전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를 이제 삭감을 해서 상대가 받아주면 나도 세력을 쌓아야지 이런 작전이었는데 네. 만약에 상대가 입구자로 뒀는데 내가 중앙을 뒀다. 상대가 하변을 차지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만 조금 지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30초. 흙은 저렇게 이제 중앙 쪽에서 셋, 나를자로 들어갔을 넷, 때는 상대가 다섯, 받아주지 여섯. 않는다면 지금처럼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서봉수 구단도 참 실리 좋아하네요. 이제 네. 보통이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진행되면은 왠지 좀 당한 느낌 때문에 잘 두지 않는데 서봉수 구단 일단 먼저 실리를 차지하겠다. 여기서는 흙도 계속 두기는 왠지 좀 기분이 들지 않아요. 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집으로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그냥 뭐 네. 이렇게 입구자 정도로 행마를 하는 것이 무난할 것 30초. 같습니다. 하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두 점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넷, 아닌 거죠. 다섯, 그러니까 뭐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두고 싶은 자리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백이 여길 둔다고 해도 늘어나는 집이 한 10집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10집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어딜 둬도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과 백 서로 두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서봉수 구단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또 네. 실리를 차지하는 곳으로 손이 갔죠. 자, 오늘 서봉수 구단 작전이 확실합니다. 30초. 실리를 하나, 아주 치열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를 방해하는 박지은 구단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8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 개막전입니다. 박지은 구단 대 서봉수 구단의 대결. 자, 지금 초반 포석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 바둑 시작하기 전에 네. 공격과 수비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하나, 상황은 아니에요. 네. 서로 셋, 좀 챙길 것 넷, 챙기면서 아주 다섯, 무난하게 여섯, 두고 네.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상변 진행 같은 경우는 몇 수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백. 백이 날일자를 두고 40초, 3회입니다. 여기를 이제 선수로 교환한 다음에 이곳까지 이제 교환을 했어요. 네. 이 진행 같은 경우는 뭐 흙 쪽에서 실수한 것은 아니지만 백 쪽에서 기분은 좋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끝내기도 먼저 했고 여기는
원래 뭐 백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백이 먼저 안 뒀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둘 수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백 쪽에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뒤로 가봐서요. 박지훈 구단이 하변에서 입구자 행마를 해서 한 수를 더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 수가 꼭 필요한가요? 이 수를 두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 하변 돌이 잡히진 않아요. 잡히지 않는데 이 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백 쪽에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압박하면서 가면은 벽이 생기면 나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곤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데 네. 이곳에 이제 뭐 벽이 쌓여져 있으면은 들어가면 오히려 뭐 흙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박지훈 구단이 하변에 입구자 한 것은 뭐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네. 있는 수입니다. 셋, 자 그렇다면요. 이 다섯. 지금 한 수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백이 먼저 이렇게 압박을 해가면 자연스럽게 벽이 쌓이면서 이 우변의 흙 진영이 견제가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 솔직하게 그 입구자로 아예 우변을 지켜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네, 글쎄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네. 그렇게 두지 말라고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프로의 자존심인가요? 네, 뭘까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가장 안 두는 수가 네. 참 의미 없게 그냥 단순하게 내 집을 지키는 수. 네. 이 수를 참 본능적으로 좀 꺼려해요. 왠지 두면 안 될 것 같은. 네. 근데 둘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우변이 지금 흙 진영이긴 하지만 확정가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은 네. 거의 이곳은 다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은 이 수로 그냥 여기를 지키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는 하나, 참 이 수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좀 두기 싫은 자리. 네. 네. 지금 서봉수 구단이 상변 쪽을 아주 좋은 수순으로 이쪽 저쪽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먼저 이렇게 밀어놓기 전에 흙이 이제 다가오고 우변 벌린 걸로는 네. 그래도 여기를 미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들어요. 네. 정말 지금 서봉수 구단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다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끝내기로도 이득을 받고 네. 여기는 원래 뭐 거의 100에 걸리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밀어놨고 네. 상변 쪽도 딱 나와서 끊어서 원래 두터웠지만 더 두텁게 한 이후에 나중에 또 밀어간다든지 하면은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모양이 좋거든요. 네. 흙 쪽에서 왠지 모르게 조금 당한 듯한 30초. 그런 기분은 하나. 듭니다. 둘, 셋, 상변의 흙 모양을 다섯, 지금 굉장히 여섯, 좁혀가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서봉수 구단은 여기서 우변 쪽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분만 낸다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데 이제 밀어가면서 두텁게 두고 싶긴 하지만 네. 사실 그렇게 뭐 집으로 큰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붙이던지 여기를 들어가던지 이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30초. 정답일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건 선수죠. 네. 네. 만약에 이제 우변 쪽을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백이 선택을 한다면은 뭐 이런 데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을 좀 키우는. 네. 근데 아, 뭐 서봉수 구단 스타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흙 쪽에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붙여갖고 뭐 이런 식으로 백의 모양을 약간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흙의 자세를 잡으면서 반대로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눈에 보이는 실리는 우변 쪽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백이 방금 이은수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자리일 것 같은데요.
막상 흙이 먼저 끝낸다고 30초. 하더라도 하나, 끝내기로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네. 백이 다섯, 저기를 여섯, 이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여덟, 수단은 없기 때문에 네. 열. 그리고 괜히 마지막 뭐 한번 이을까 말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초입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음. 그냥 잘 애매하다 싶으면은 지금처럼 아, 시간 사용 초입기를 넘기지 않고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이렇게 초반에 저런 자리를 다 결행해 놓으면은 괜히 이제 팩감도 없애고 네. 네, 악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뭐 지금은 꼭 그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리고 이수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이라면 흙이 끊어봤자 뭐 후수고 그렇기 마지막. 때문에 두지 네. 않지만 하나, 지금은 둘, 나오고 끊는 셋, 수를 둘 수도 넷,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다섯, 같아요. 무조건 백이 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선수 집으로 세 집 차이가 나거든요. 충분히 흙 쪽에서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해놓는 게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이 자충이 되면서 모양이 좀 무너지게 되겠네요. 서봉수 구단은 우아기를 네. 이제 침입을 하기보다는 흙의 응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겠다. 네. 이것도 거의 다 흙의 모양을 지웠다고 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침입을 한다고 셋, 하더라도 넷, 위험한 자리는 아니었죠. 네, 절대 뭐 위험한 자리는 아닙니다. 네. 자, 서봉수 구단이 이제 귀로 붙여가자 박지훈 구단이 바깥쪽으로 향할지 귀로 막을지 그 고민을 했을까요? 초읽기를 한번 사용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저는 백이 좀 기분 좋게 풀렸다라고 마지막 생각이 하나, 돼요. 그 이유 셋, 중에 넷, 제가 볼 때는 우변 쪽을 여섯, 일곱, 여덟, 다가가고 아홉. 그냥 이렇게 둔 것이 네. 너무 좀 평범하게 둔 것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변으로 벌려간 수로 상변을 한 번 더 밀어서 좀 타이트하게 둔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밀어 놓으면은 일단 집의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네. 우변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둔 것도 이걸로 이제 타이트하게 붙인다든지 네. 조금은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실 일반적으로 여섯, 많이 부어지는 일곱, 모양이고 또 여덟. 일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랬지만 또 지금 이 배석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두는 것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고요. 서봉수 구단이 날일자 행마를 했는데요. 두터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우변을 두면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갈 수는 있지만 아까 전에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지키는 것보다는 네. 일단 한 줄이라도 조금 집이 줄어들었고 네. 하나,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나를자 정도로 셋, 하면서 중앙 넷, 쪽에서 이제 공격을 다섯, 하면서 여섯, 이곳의 모양을 일곱, 잡아보겠다 이런 여덟. 뜻이죠. 받아두네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네. 우변 쪽 막는 것이 일단 집으로는 가장 커 보입니다.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뭐 그렇게 너무나도 두고 싶다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은 바둑 자체가 그곳을 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 데는 흙과 백 서로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집으로만 본다면 이 자리도 꽤 크겠네요. 30초. 하나, 둘, 여기나 네. 셋, 여기. 넷, 다섯, 아니면 여섯, 그냥 중앙을 두고 일곱, 맛보기라고 와, 거기요. 정말 두텁게 두는데요. 그 자리는 조금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나를자 정도로 모양을 키우는 것까지는 당연히 가능하고 좋은 수이긴 하지만 네. 이거는 마치 너무 내가 이겼다, 뭐 바둑이 좋다, 뭐 이렇게 네.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지금. 한 수의 가치는 물론 있겠지만 네. 너무나도 좀 발이 느려 셋, 보이는 수가 나왔습니다. 다섯, 여섯, 흙에 먼저 일곱, 둔다고 해도 여덟, 찌르고 붙이는 정도. 약간 베개 모양이 약간 뭉치는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개 모양을 조금 뭉치면서 흙이 뭐 중앙을, 그러니까 흙 쪽에서는 중앙을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흐름을 타면서 다가가는 수법이 있긴 했지만
글쎄요. 저기 지금 막는 것은 별로 그렇게 찬성하고 싶은 수는 아니네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네. 서봉수 구단이 저길 막았다는 것은 그만큼 둘 자리가 좀 안 보였다. 아. 네,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막는 게 큰지 네. 여기 두는 게 큰지 마지막 그 중앙을 하나, 간다고 해도 둘, 여기가 셋, 나을지 뭐 이런데 넷, 1,000원 자리가 나을지 다섯. 모르겠다. 그냥 상대가 두는 거에 따라서 좀 행마를 하겠다. 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박지은 구단도 지금 네. 바둑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백의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드디어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수로 차단이 된 거죠? 그렇죠. 백이 연결을 그냥 할 수는 없어요. 30초. 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해도 둘, 차단당하고 넷, 반대로 두더라도 다섯, 차단당하고 네. 차단은 당해 일곱. 있습니다. 8, 9, 10. 2번 남았습니다. 자, 서봉수 구단 처음으로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갔다면 여기서부터 뭔가 흑의 반격의 실마리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빠 보였던 흑이 네. 이제 백이 거의 뭐 바둑을 보시면 유일하게 공격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곳을 이제 큰 코 나오면서 네.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둘. 있습니다. 셋, 넷. 한 번 차단한 이상 뭐 계속 차단을 시키면서 몰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흑이 생각할 수 있는 행마법은 네. 뭐 밀고 나갈 때 이런데 이제 붙여서 좀 연결을 하면서 백을 곧말을 이제 공격을 하느냐 네. 이게 아니면은 이 마지막 밀어두는 수가 하나, 별로 득이 아닌 것 둘,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꾸자 이것도 다섯, 생각을 해볼 수가 여섯. 있죠. 7. 자, 밀고 백도 나가야죠. 네. 자, 나갔을 때 여기서 사실 중앙에서 딱 한눈에 보이는 행마가 이렇게 딱히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포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그냥 실리를 차지하면서 시작하면 안 되나요? 실리를 차지한다면 이곳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두고 딱 씌우면은 차단당하는 것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네. 둘 거면은 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변 자체를 네. 흑과 백 서로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보다 좀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네. 있겠군요. 그러니까 박지은 구단의 생각은 이 백을 공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 돌 자체를 완벽한 돌로 좀 만들어 놓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둘, 셋, 넷, 5, 6, 7, 8. 네, 좋은 행마예요. 지금 왠지 이 자리를 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가면은 같이 이제 나가서 또 뚫고 나가면은 우변 쪽을 다치게 하겠다. 네. 첫 번째 생각이고요. 여기를 두면은 막아서 끊으면은 이 한 점은 이제 사석으로 해서 좀 흐름을 타면서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이제 밀어놓고 들여다봐도 수순은 똑같을지 몰라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먼저 해서 상대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약간은 뭐 좀 세련된 행마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기에 더 멋있어 보여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저런 게 바로 이 고급 행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먼저 밀어놓고 뒀어도 거의 똑같게 진행이 되겠지만 네. 이 교환이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상황의 바둑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주 좋은 행마가 되는 거죠. 흑은 지금은 넘어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집의 자리도 있지만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하고 나면은 흙 아. 이돌이 괜히 좀 신경이 쓰이는 네. 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차라리 여섯, 딱히 정확한 공격 일곱, 수단이 안 보이면 여덟, 넘어가는 것도 아홉, 일리가 있어요. 아, 오히려 반대쪽을 연결시키면서 좀 보강하는 의미가 생겼는데요. 백도 뭐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것이 네. 무난합니다. 만약에 흑에게 이 자리를 맡게 되면은 잡히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시달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 이제 중앙 쪽을 두더라도 뭐 그냥 한 칸을 뛰느냐. 둘, 근데 손은 좀 셋, 이쪽으로 지금 가고 넷. 있었어요. 아, 여기서도 한번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거는 글쎄요. 이거 막으면 설마 그것까지요. 네, 이것까지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또- 이것 자체로도 네. 그러니까 그냥 중앙 쪽으로 가면은 흙이 이제 호구를 두고 끊어서 이 한 점을 잡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손해가 아니다. 마지막 지금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흙은 뭐 일곱. 막아야 돼요. 네. 여덟, 아홉, 치열하게 둔다면 젖히는 것. 무난하게 둔다면 네. 중앙 쪽. 왠지 정수, 그냥 단순히 정수로만 본다면 중앙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해설자가 말하는 정수와 실전하는 또 대국자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또 30초. 흔히 이야기하는 뭐 하나, 승부호흡 뭐 그런 음. 것도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중앙 쪽으로 보강을 했고요. 백이 젖히기 전에 흙도 두 점머리 하나 이렇게 젖혀놓고 빠져야 되나요? 지금은 이수 굉장히 두터운 한 수예요. 집으로도 크고 네. 이거 완벽하게 이제 두텁게 해놓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이 진행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진행입니다. 네. 마지막 지금 보니까 하나, 박지훈 구단이 둘, 좀 계속 셋, 기침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다섯, 네, 여섯, 감기에 걸린 것 일곱.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네,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미세한 끝내기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흙과 백 서로 뭐 공격을 심하게 당할 곳은 없고 집도 그렇게 집의 균형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네. 흙 쪽에서 조금 마지막 재미없는 바둑으로 하나, 흘러가긴 둘, 했지만 네. 그래도 넷, 상당히 미세한 다섯, 그런 바둑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박진구단 마지막 초읽기 아니었어요? 네,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깜짝 놀랄 뻔했는데요. 오히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초조하죠. 아니 보통 이제 마지막 초읽기면은 네. 그래도 판 위에서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아웃하면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박진구단 굉장히 위험했어요. 30초. 하나, 둘, 셋, 지금 컨디션이 네. 최상은 아닌 것 다섯.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좋은 네.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중앙을 한 칸 뛰면서 또 이 상변 쪽의 벽과 호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돌은 이제 뭐 공격권에서는 벗어났고 네. 이제 상변 쪽과의 모양에서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흙도 이제 이런 데를 딱 다가오면은 여전히 좀 끊어가자고 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받을 때 들어간다. 네. 백 입장에서 기대는 해볼 수 마지막. 있지만 네. 흙이 견제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집은 나지 넷. 않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네, 그 자리 이제는 큰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집으로만 보면은 네. 이제 남은 큰 자리 중에서 가장 서로 큰 곳은 백이 다가가는 것과 흙이 두는 것
이곳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백은 중앙 쪽을 신경 쓴다면 네, 여기를 이제 아. 들여다보면서 네. 좀 약점을 보고 받으면 계속해서 이제 젖혀가면서 모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하변 느는 수가 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판이 그만큼 좁아져서 다른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크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까 전에는 그냥 뭐 단순히 이제 100집이 한 10집 정도 느는 곳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단순히 10집 정도 느는 곳이면은 이 마지막 바둑에서 뭐 큰 하나, 자리다라고 또 둘, 볼 수가 있고 또 한 셋, 가지가 넷, 흙이 다섯, 이곳이 다 이제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막는 것까지 어느 정도 선수라고 봐야 돼요.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가 그거보다도 조금 아. 커지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똑같은 자리더라도 또 얼마만큼 수순이 진행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작은 끝나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초보자 때 바둑 마지막 배울 때 가장 하나, 어려운 것이 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셋, 싶습니다. 넷, 이 선생님한테 좀 다섯, 지적을 받잖아요. 여섯,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덟, 그걸로 딱 아홉. 입력을 해버리죠. 네, 그 자리는 네. 뭐 안 좋은 자리 네. 이런 식으로. 네, 역시 여전히 바둑은 계속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백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덤이 부담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네. 저도 해설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딱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반면으로는 당연히 흙이 편한데 네. 덤 6집 반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마지막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둘, 셋, 넷, 다섯, 흙 쪽에서는 일단 중앙 쪽 일곱,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덟, 아홉. 그 자리는 선수로 해놓고요. 선수가 안 될 수도 있나요? 네, 지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젖혀놓는 수로 진행을 시켰다는 것은 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활은 네.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렇다면은 저는 중앙 지금 네. 하변 막아간 것도 박재영 구단 입장에서 조금은 실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자리는 30초. 정말 이 변화의 여지가 없는 자리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백이 약간은 손에 볼폭 잡고 선수를 뽑기 위해서 젖혀놓고 그냥 아예 손을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변의 이 막은 자리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남았을 때 둬서 네. 백으로 하여금 젖히고 손 빼는 것 자체가 조금 손해 보는 것을 싫게 만들 그런 타이밍에 뒀어야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수순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이 중앙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타이밍에 네. 당연히 들어갔었어야 돼요. 네. 특히나 지금 바둑이 다섯, 재미가 없는 여섯, 흙 쪽에서 볼 때 뭔가 변화가 여덟, 일어나야 되는 바둑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런 진행은 일단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기분 좋다. 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바둑이 좋아. 근데 변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변화의 여지가 있게 운영을 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변 막은 수는 굉장히 좀 단조롭다고 볼 수가 30초. 있겠죠. 하나, 지금 근데 박지훈 구단이 둔 수는 네. 조금은 뭐 승부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부수까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모양에서 네. 이제 가장 원래 쉽게 두는 거는 툭한 두고 젖혀서 네. 막으면 있고 이 정도로 두는 게 가장 보편적인 수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이제 글쎄요 성수의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백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길 찌른다든지 해서 30초. 좀 어거지성이지만 끊어가려고 하면은 끊어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상변 쪽에 두고 있는 수순 자체가 저 교환이 손해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좌변 쪽 뭔가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생각은 여기 두고 넘어갈 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젖히면 끊어서 아, 단수 치면은 반대쪽으로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여기 차단하면은 다 잡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흑 입장에서는 조금 비참하지만 그래도 연결할 수 있는 모양이 없을까요? 아 근데 성수단 여길 뒀다는 거는 아, 네. 정리하겠다는 뜻이군요. 이 진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흑 쪽에서 약간이라도 뭔가 혹시 차단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네. 백 입장에서 별로 하고 싶은 수는 아닌데 성수단 지금 바둑이 좋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괜히 내가 그 와중에 거기서 뭘 노릴 바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네. 중앙을 신경 쓰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좌변에서 변화의 여지가 있었지만 서봉수 구단은 깔끔하게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 둘, 네, 지금은 일단 뭐 받아야 됩니다. 손을 뺄 수는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무난하게 끝내기 바둑으로 네,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중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집을 만들었고요. 자, 이후 박지훈 구단이 어떻게 추격을 해갈까요? 끝내기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